왜 하필 분단 국가인 한국인가요? 다른 나라로 바꿔주세요. 저는 비행 스케줄표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전에 잠시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 출신의 승무원 에리카입니다. 벌써 5년째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그동안 파리, 런던, 뉴욕 등 세계 곳곳을 다녔지만 한국행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그날도 스케줄 공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행 배정이라니. 동료 안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나, 나 이번에 한국 가야 해. 정말 최악이야. 에리카, 왜 그렇게 싫어해? 서울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닐 텐데. 분단국가잖아. 아직도 전쟁 중이고 말이야. 언제 총소리가 날지 모르는 곳에 가고 싶겠어.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이 많았습니다. 뉴스에서 보는 건 항상 북한과의 갈등 소식뿐이었거든요. 게다가 아시아 국가들은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말이죠. 특히나 중국 노선을 경험한 후 저는 아시아 노선은 가능한 피하려 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케이팝이나 드라마 얘기뿐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뭐 대수야. 그냥 상업적인 거잖아. 다음 날 아침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분이 정말 우울했습니다. 12시간 넘게 비행해야 하는데 승객들은 어떨까 걱정됐어요. 아마 시끄럽고 매너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동료 마리아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어봤어요. 에리카,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한국 가는 게 정말 싫어. 분단 국가에다가 전쟁 위험도 있고 사람들도 어떨지 모르겠어. 너무 편견을 갖지 마. 우리는 프로 승무원이잖아.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승객들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아, 정말 12시간이나 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구나. 특히 비즈니스석에 앉은 한 젊은 한국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뭔가 무뚝뚝해 보였어요. 아마 다른 아시아 남성들처럼 무례하고 거만할 거라고 지레 짐작했죠. 기내 안전 시연을 할 때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승객들이 제대로 듣고 있는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걱정됐어요.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기내에서 서비스를 준비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이 비행이 끝났으면 좋겠어. 다시는 한국행은 신청하지 않을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이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승객들을 보며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분단국가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죠. 비행한 지 6시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코노미석에서 음료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는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중년 남성 승객이 통로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고 맥박도 약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응급 상황입니다. 제가 기내 방송을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다른 승무원들도 모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배웠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이분이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즈니스석에서 젊은 한국 남성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바로 제가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던 그 승객이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쓰러진 승객 곁에 무릎을 꿇더니 맥박을 재고 눈꺼풀을 들춰보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체한 것 같습니다. 응급조치가 필요하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체했다고요? 그런데 이 한국 남성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승무원님, 죄송하지만 브로치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핀 부분이 필요해서요. 브로치요? 이걸로 뭘 하시려고요? 손끝을 살짝 따서 피를 내는 거예요. 체했을 때 쓰는 우리나라 전통 민간요법입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 유니폼에 달린 브로치를 떼어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브로치 핀을 소독용 알코올로 닦더니 환자의 손가락 끝을 살짝 찔렀어요. 작은 피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검붉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환자의 미간과 귀 뒤쪽을 가볍게 마사지했어요. 신기하게도 몇 분 후 환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디죠? 제가 왜 여기에? 괜찮으세요? 체에서 잠깐 쓰러지셨어요. 이제 좀 어떠세요? 환자는 천천히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속이 훨씬 편해졌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브로치 핀으로 손끝을 찌르는 것만으로 사람이 깨어날 수 있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한국 남성이 자신의 비즈니스석 좌석을 환자에게 양보한 겁니다. 여기 누워서 쉬세요. 제가 뒤쪽으로 옮겨갈게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괜찮아요. 아니에요. 환자분이 편히 쉬셔야죠. 그는 자신의 짐을 챙겨서 이코노미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일을 막았네요.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제가 브로치를 돌려받으며 물어봤어요. 혹시 의사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군대에서 배운 거예요. 군대요? 네. 우리나라 남자들은 모두 군 복무를 하거든요. 저는 의무병으로 근무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한국이 분단국가라서 모든 남성이 군 복무를 한다는 걸 떠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신사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착륙 2시간 전쯤 되어서야 저는 그와 제대로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다가 이코노미석으로 자리를 옮긴 그를 만났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천만에요. 그런데 승무원님은 스웨덴 분이시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억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유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제서야 저는 그에 대해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사람이 유럽에서 일을 한다고요? 혹시 어떤 일을 하세요? 무역업을 하고 있어요. 스웨덴에도 자주 가죠. 이번에도 스톡홀름에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인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아까 의무병이었다고 하셨는데. 네, 군 복무할 때 의무병으로 근무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도 파견 나갔었죠. 아프가니스탄이요? 네, 우리나라도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거든요. 거기서 현지 주민들 치료하는 일을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분단국가라서 위험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세계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분단국가라고 하면 위험하다고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더 강해지고 책임감도 강해져요. 그의 말을 들으니 뭔가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무역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군 제대 후에 작은 회사에서 시작했는데 해외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특히 의료기기 쪽으로 사업을 확장했죠. 의료기기요? 네. 군에서 배운 응급처치 경험이 많이 도움됐어요. 어떤 장비가 정말 필요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감탄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경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남자들이 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군 복무 때문에 확실히 책임감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서로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더 침착해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이 오히려 한국 남성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걸요. 혹시 한국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좋은 곳들 안내해 드릴게요.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명함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꼭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도착 후 이틀의 자유시간이 생겼어요. 보통이라면 호텔에서 쉬었을 텐데 이상하게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민준 씨가 준 명함을 보다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준 씨.
비행기에서 만났던 스웨덴 승무원 에리카예요. 아, 에리카 씨. 연락 주셔서 반가워요. 어떠세요, 서울은? 아직 호텔에만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좋은 곳 좀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지금 어디 계신가요? 1시간 후 저는 호텔 로비에서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이 더 친근해 보였어요. 오늘은 한국의 전통적인 면을 보여드릴게요. 인사동부터 가볼까요? 인사동이요? 네,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인사동에 도착하니 정말 놀라웠어요.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에 이런 전통적인 공간이 있다니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아요.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문화의 거리예요. 전통 찻집도 많고요. 민준 씨가 안내해준 찻집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복을 입은 직원이 전통차를 우려주며 설명해줬거든요. 이건 대추차인데요. 몸에 좋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마셔요. 달콤하면서도 향긋하네요. 정말 맛있어요. 그때 민준 씨가 제안했어요. 붓글씨 체험도 해보실래요? 한국어로 이름을 써드릴게요. 정말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민준 씨가 붓을 들고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에리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한글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해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죠. 다음으로 간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궁궐의 웅장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근정전이에요. 왕이 신하들과 회의하던 곳이죠. 정말 크고 화려하네요. 스웨덴 왕궁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마침 수문장 교대식이 시작됐어요.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장들의 의식을 보니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장엄해요. 몇백 년 전 모습 그대로네요. 저희는 전통을 보존하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한복 체험도 해봤어요.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 이렇게 우아할 줄 몰랐거든요. 에리카 씨한테 정말 잘 어울려요. 한국 사람 같아요. 정말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편하면서도 우아한 옷이 있다니.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을 보는 순간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였구나. 밤이 되면 더 예뻐요.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에요. 그때 민준 씨가 사랑의 자물쇠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연인들이 자물쇠에 이름을 새기고 여기에 걸어두면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해요. 로맨틱하네요. 스웨덴에는 이런 전통이 없어요. 그 순간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민준 씨와 함께 이런 로맨틱한 장소에 있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설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 나라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저는 민준 씨를 다시 만났어요. 왠지 이대로는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했죠. 오늘은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하철 타고 이동해 볼까요?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스톡홀름 지하철보다도 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정말 깨끗하네요. 그런데 저기 분홍색 좌석은 뭐예요? 임산부나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배려석이에요. 누구나 앉을 수 있지만 배려를 위해 좌석을 남겨두는 모습이 너무도 신기했어요. 마치 한국 사람들은 이런 배려가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전철이 도착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탔거든요. 와, 정말 질서정연하네요. 한국 사람들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철 안에서도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젊은 남성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고맙다.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어른을 공경하는 건 우리 문화의 기본이에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사회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개인주의적인 서구 사회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한강에 도착해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강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요. 여기서 치킨이랑 맥주 먹는 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가 활동 중 하나예요. 치킨과 맥주요? 네, 치맥이라고 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 먹어본 한국 치킨은 정말 맛있었어요. 바삭바삭하면서도 양념이 절묘했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치킨은 처음이에요. 맥주와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 한강에서 치맥 먹으며 쉬는 게 한국 사람들의 소소한 행복이죠. 한강을 보며 맥주를 마시는 시간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이런 여유로운 모습이 한국에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민준 씨, 한국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힘든 훈련을 함께 겪으면서 동료애가 생기죠.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셨구나. 맞아요. 또 해외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하는 한국 군인들도 많아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니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편의점에 들렀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줄 몰랐어요. 택배도 받을 수 있고 공과금도 낼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하죠.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감탄했어요. 공중 화장실인데도 정말 깨끗하고 휴지까지 비치되어 있었거든요. 스웨덴에서는 공중 화장실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여기는 무료인데도 이렇게 깨끗하네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게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따뜻한 곳이었거든요. 민준 씨와 보낸 시간도 정말 즐거웠어요. 그는 자신의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고 저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면을 보여주려고 노력했거든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이면 스웨덴으로 돌아가야 했죠. 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명동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명동은 쇼핑의 중심지예요. 마지막 기념품도 사실 수 있고요. 명동 거리는 정말 활기차고 북적거렸어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시끄럽거나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서정연하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곳이었어요. 여기 이 가게에서 한국 전통 장신구를 파는데 정말 예뻐요. 민준 씨가 안내해준 가게에서 예쁜 놀이개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고 나오는 길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가방이 어디 갔지? 제 가방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들고 있었는데 말이죠. 에리카 씨, 무슨 일이에요? 가방이 없어졌어요. 여권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권 없이는 비행기를 탈 수 없거든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진정하세요.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는지 생각해봐요. 아까 그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다시 가봅시다. 민준 씨는 당황하는 저를 진정시키며 함께 카페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스웨덴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거의 찾기 힘든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같이 찾아봐요. 민준 씨는 곧바로 경찰에 분실 신고를 했어요. 카페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거기에도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 들렀던 화장품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민준 씨, 정말 어떻게 하죠? 내일 비행기 타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처음 장신구 가게에 가봅시다. 혹시 거기에 두고 온 게 아닐까요? 사실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명동 같은 번화가에서 가방을 놓고 왔다면 이미 누군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장신구 가게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 가방 찾으러 오셨구나. 여기 있어요. 정말요? 정말 여기 있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가방이 그대로 카운터 옆에 놓여 있었거든요. 네, 아까 나가시면서 깜빡하고 두고 가셨더라고요. 외국인이신 것 같아서 꼭 찾으러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여권은 물론이고 지갑, 카메라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빠진 게 없었어요.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네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스웨덴에서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연한 거죠. 뭘? 남의 물건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는. 밖으로 나온 후 저는 민준 씨에게 말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을 보신 거죠. 우리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아요. 스웨덴에서도 비교적 정직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정말 다른 수준이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를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도요. 민준 씨, 저 이제 한국이 정말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편견 때문에 오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자주 오고 싶어요. 정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다음에 또 한국 노선으로 신청할게요. 그때 또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영상 통화를 했어요. 스웨덴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특히 여권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정직한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민준 씨와 보낸 시간도 정말 특별했어요. 그는 단순히 관광 가이드가 아니라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죠.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 6개월 동안 저는 계속 한국 노선만 신청했어요. 한 달에 2번씩은 꼭 한국에 왔죠. 그때마다 민준 씨와 만났고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에리카,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민준 씨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한국의 사계절을 함께 보내면서 더욱 깊어졌죠. 봄에는 벚꽃 구경, 여름에는 한강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따뜻한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민준 씨, 저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어요. 정말요? 하지만 쉽지 않을 텐데요. 괜찮아요. 한국 항공사로 이직 신청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귀화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가족, 친구, 고향 모든 것을 두고 낯선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두렵고 불확실한 일이었어요. 민준 씨는 정말 기뻐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게 문제예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드렸을 때 예상했던 대로 큰 반대에 부딪혔어요. 에리카, 정신 차려. 한국으로 이주한다니 말이 되니? 아버지는 정말 화가 나셨어요. 아빠, 저는 진심이에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요. 그건 여행객으로 갔을 때 얘기잖니. 실제로 살아보면 다를 거야.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리카, 그 남자를 오래 만난 것도 아니잖니.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어머니께서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적응할 수 있겠어? 부모님의 반대는 정말 심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죠. 그때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말했어요. 민준 씨,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세요. 어떻게 하죠? 에리카, 제가 스웨덴으로 가겠어요. 뭐라고요? 부모님께 직접 인사드리고 허락을 받아야죠. 그게 한국 남자의 도리예요. 정말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전혀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일주일 후 민준 씨가 정말 스톡홀름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그를 만났을 때 정말 든든했습니다. 멀리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아직 허락한 건 아니지만 집에는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부모님께 민준 씨를 소개해드릴 때 정말 떨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민준 씨예요. 민준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에리카의 남자친구 김민준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민준 씨가 준비해온 한국 선물들과 정성스러운 태도에 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한국의 전통차예요. 몸에 정말 좋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고맙네요. 정성스럽게 준비했구나. 민준 씨는 3일 동안 저희 집에 머물면서 부모님께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저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보여드렸어요. 저는 에리카를 정말 사랑합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문화 차이가 있을 텐데. 그래서 더욱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에리카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저도 스웨덴 문화를 많이 배웠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아버지가 민준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진심이라는 걸 알겠네. 에리카를 잘 부탁하네. 감사합니다. 에리카와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부모님은 민준의 손을 잡고 한동은 놓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만감이 교차했어요. 나를 위해 여기까지 온 민준 씨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 진심이 통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한국식 청혼입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민준 씨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6개월 후, 저는 정말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한국 항공사에 취직도 성공했고 귀화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을 처음 뵐 때는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어서 와, 에리카야. 우리 아들이 너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기뻐요. 어머니는 직접 한복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 입고 사진 찍자. 정말 예쁘겠다.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잘 어울려요, 에리카 씨. 아버지도 정말 다정하셨어요. 우리 민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한국 생활 어때? 힘들지 않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정말 좋아요. 한국이 제2의 고향 같아요. 결혼 준비도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 전통 혼례와 스웨덴식 결혼식을 모두 하기로 했거든요. 전통 혼례는 정말 아름답고 의미 깊었어요. 한복을 입고 절을 올리는 것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됐죠.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정말 중요한 의식이에요. 네, 알겠어요. 정말 뜻깊네요. 스웨덴 부모님도 한국으로 오셔서 결혼식에 참석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한국의 따뜻한 정을 직접 느끼시고는 정말 감동하셨죠. 에리카,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 그죠, 어머니? 저도 처음엔 편견이 있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혼여행은 물론 한국 전국을 돌았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부산의 시원한 바다, 경주의 역사적인 유적들, 모든 게 새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민준 씨, 정말 감사해요. 한국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줘서. 에리카가 행복해하니까 저도 정말 기뻐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점점 늘어가는 게 신기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승무원 김에리카입니다. 한국 항공사에서 첫 비행을 할 때 한국어로 인사하는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1년 후에는 귀화도 완료했어요. 한국 국적을 받는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네요. 네, 김에리카가 되었어요. 지금 저희는 한강 근처에 집을 구해서 살고 있어요. 매일 저녁 한강을 산책하면서 미래를 계획하죠. 에리카야, 우리 아이가 생기면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한국 이름으로 짓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어, 스웨덴어 둘 다 가르쳐주고 싶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 아이들이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알았으면 좋겠어.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는 편견 때문에 한국이 싫었는데 이제는 이곳이 정말 제 고향이 되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민준 씨와 결혼해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이 새롭고 행복합니다. 한국의 사계절,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일상이 정말 소중해요. 민준 씨, 저 정말 행복해요. 한국에 와서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 그래요, 에리카.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요. 지금도 가끔 3만 피트 상공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생각해요. 그때 민준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브로치가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고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고 계신다면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저의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